인생에 한 번은 가물치가 돼야 한다 맥밀란입니다. 1편에서는 이제 뭐 시축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2편에서는 또 베트남도 부동산 나쁘지 않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베트남에 대한 궁금하신 구독자님도 많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베트남 계신 지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이제 9년차 그렇죠. 들어가요. 9년이면 9년 동안 계속 이제 외국을 살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 베트남으로 어떻게 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처음에는 이제 신랑이 주재원으로 베트남 발령이 나서 베트남을 네. 갔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뭐 코로나 지나고 뭐하고 하다 보니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주재원으로 이제 남편분이 가면서 딱 같이 가셨고 그래서 9년 동안 있었는데 사실은 남편분이 지금도 베트남에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한국에 계신데도 베트남을 못 떠나신 이유는 어떤 부분이죠? 우선은 애들 때문에 아, 네.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실 한국이 너무 애들 키우기에는 힘들고 그렇죠. 예, 엄마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그래서 좀 그냥 좀 자유롭게 클 수 있는 환경이 일단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신랑이 계속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계속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 아, 네네네. 저는 베트남이 더 편할 것 같아서 베트남의 생활의 장점, 음. 단점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베트남은 적어도 한국 사람이 살기에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고 한국 메뉴와 한국 간판, 한국 식당, 한국 식재료 뭐 모든 게 다 한국이랑 똑같이 너무 잘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전혀 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선 의료비예요. 의료비? 네, 의료비가 엄청 비싸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자체가 없고 저희가 일반 베트남의 공립병원을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인이 하거나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된 데를 가다 보니 이게 수가 자체가 다릅니다. 베트남 사람 가격하고 외국인 가격 자체가 달라서 병원비가 좀 문제지 나머지는 좋다. 네, 나머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기보다 더 빠르면 빨랐지 뭐 영상 시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뭐 인터넷 뱅킹, 뭐 결제 시스템 이런 것도 거긴 다 QR로 돼서 오히려 더 편한 거 부분도 있고 이제 다른 동네보다 이제 하노이 같은 경우에 겨울에 공기가 좀 더럽습니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불편함이 없어요. 베트남의 부동산의 현재 상황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미래에는 어떻게 보고 네, 계신지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베트남이 되게 우리나라의 90년대 맞아요. 형태하고 고속적으로 이제 경제가 성장되다 보니까 그거에 발맞춰 베트남 부동산도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그 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전문가는 아니고요. 관심이 예. 좀 있어서 이제 거기서 뭐 이제 주워 들은 얘기들 네. 뭐 이렇게 조금 해드리면 일단 베트남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매력은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일단 취중목세 없고 양도소득세 없고 증여세 없고 우리나라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세금 자체가 거의 없네요. 거의 없어요. 거의 판매할 때 개인의 경우는 2% 정도만 있고 뭐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사고 팔고가 엄청 자유롭고 대신에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는 살 수 있는 물량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토지는 안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중에서도 분양하는 거에 20% 정도만 외국인 전용 물량이 뭐 쿼터 같은 게 있는 거네요. 네. 이게 할당해서 네, 맞아요. 이제 그렇게 네, 그래서 그 외국인은 외국인 물량만 살 수 있고 판매는 외국인이랑 베트남 사람한테 다 할 수 있지만 금액 자체가 일반 베트남 사람 물량보다는 높게 측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사겠죠. 네, 거의 외국인끼리만 거래를 합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요런 되게 세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대출이 어려워서 레버리지가 힘들다. 가능은 한데 일단 이율이 17% 이상 돼. 그럼 1년에 20%씩 올라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거기는 차라리 돈이 많으면 예금에 넣어 놓으셔도 그러니까요. 6, 7%씩은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 그거는 쉽지 않다. 그게 이제 단점이고 월세나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 비하지 않을 정도로 높거든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기는 이제 뭐 평수나 이런 기준보다 방의 개수로 되는데 방 3개 기준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판매 가격 자체가 뭐 비싼 데는 한 6억, 뭐 싼 데는
3억 요 정도 되는데 네. 거의 월세를 한 150만 원? 이 정도씩 받아요.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네요. 별 차이가 없어요. 아파트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수익률이 꽤 높네요. 꽤 높아요. 네, 그래서 그 현금이 있으시고 네. 좀 괜찮으시다 이러면 저는 아파트 같은 걸 사서 월세를 받다가 단타로 오르면 팔고 오르면 팔고 오르면 팔고 세금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 네, 부분이라고 맞아요. 봐야 되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공산 국가고 땅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라에서 땅을 임대받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장기로 가시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을 수 그러니까 있고. 오히려 단타가 적합하네요. 네, 네, 그냥 맞아요. 신축을 사서 한 1, 2년 네. 정도 월세 받다가 네. 적자리 올랐다 그러면 팔고 짧게 수익화하는 것도 되게 주기도 되게 짧고 네. 되게 좋네요. 그렇게 하시기엔 되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 저도 아. 뭐 사실 현금이 막 이렇게 몇 억씩 없어서 아직 막 해보진 않고 계속 알아보고만 있는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아무래도 베트남은 공산국가니까 나라의 정책이 계속 바뀝니다.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그동안에는 이제 금융계좌를 저희 뭐 여행 비자로 가서도 금융을 뚫고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금융계좌를 정식적인 거주 비자가 아닌 계좌들을 다 막겠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네.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 자체도 좀 쉽지는 않겠네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방법은 어디나 다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은행 계좌가 막히다 보니 이제 한국에서 여기 투자해놓고 그냥 부동산에 맡겨놨던 그런 분들이 네. 조금 이제 급매물들이 요즘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러면 지금이 상황이에요. 오히려 좀 기회가 되겠네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3월달에 오시면 그때는 네. 저 같은 비전문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과 함께 네. 제가 섭외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투자라는 게 지역을 가지는 게 아니고 뭐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토픽을 잡아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간단하게 베트남에 대한 어떤 생활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와르키는 같은 경우는 저랑 한 7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그쵸. 제가 볼모를 잡고 그쵸. 관련된 정보나 좋은 얘기를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